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조선 왕조 500년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다. 14세기 말에 지금의 서울의 도읍을 정한 조선 왕조는 한국 사람 고유의 문자 한글을 만드는 등 학문과 예술이 크게 융성했다. 특히 개국 초에는 그림을 주관하는 도화서를 설치해서 궁중 화가를 양성했으며 훌륭한 직업 화가들이 이 도화서에 많이 모여들었다. 그중 18세기 조선 왕조 후기 문화의 황금기에 빛을 남기고 간 혜원 신윤복의 그림을 감상해본다. 신윤복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즐겨 화폭에 담았는데 이 그림은 양반들이 들놀이 가는 장면이다. 인물과 풍속에 뛰어난 솜씨를 보인 신윤복은 당시 궁중 화가들이 체면상 금기로 여기던 여인들의 풍속을 대담하게 그려냈다. 나라가 태평한 가운데 양반들은 풍류를 즐기고 문화적으로는 황금시대를 이루었던 18세기 후반. 장단에 맞춰 도는 남녀의 춤이 흥겹다. 신윤복은 대대로 이어오는 화가의 집안에 태어나서 첨사라는 벼슬까지 지내 풍류객들의 세계를 실감있게 묘사할 수 있었다. 당시 생활에 여유가 있었던 양반네들은 운치 있게 가꾸어진 정원에 기생들을 불러놓고 풍류를 즐겼다. 기생이란 연회석상에서 노래와 춤에 종사하는 여인들이었지만은 시와 그림 등 높은 교양을 쌓아 품위와 기품을 갖추고 있었다. 이처럼 혜원 신윤복은 같은 연대의 단원 김홍도와 더불어 한국의 풍속화를 개척한 화가다. 알겨이 빗떨어져 명년 3월이 돌아오면 동료지가 이 아니냐. 그 옛날 삼국 통일을 이룩한 화랑의 넋을 기리며 추기 시작했다는 쌍검무. 나라의 경사날에는 이 춤을 추었다고 한다. 날렵한 동작과 율동감을 잘 보여준다. 이 무당춤은 한국 고대 사회부터 이어져 오는 민속 신앙으로서 부녀자들이 집안의 재앙을 쫓고 안녕을 빌기 위해 한 후세 일종이다.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쌍용놀이. 이 놀이는 남녀가 대국하여 주사위 한 쌍을 던져 말을 놓는 조용한 놀이다. 고답적이고 관념적인 주제, 특히 전통적인 산수화나 신선도만을 그리기에 급급하던 당시 서울 화단에서 현실적인 서민들의 생활을 소재로 한 이른바 속화를 시작한 것은 용기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근대화의 먼동을 바라보며 멀리 발돋움하던 이조 후기 사회의 일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녹음 짙은 강물에 놀이배를 띄운 한량들. 전래에 아낀 생황과 젖대소리가 한층 시심을 돋군다. 회원의 그림 중에서 여석도만을 30폭 모아서 철한 이 회원전 신첩은 국보 135호로 지정돼 있다. 회원은 그 그림들에서 명쾌한 선과 정확한 묘사로 한결같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진종일 들놀이를 즐기다 돌아오는 길. 한량은 걷고 기생은 가마에 태웠는데 당시 남전여비의 엄격한 시대에도 여인을 우대한 것은 풍요인의 도량을 보이는 듯하다. 음력 5월 5일 단오는 한국의 큰 명절이다. 지방에 따라 풍속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은 남자는 씨름을 하고 여자는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는 풍습이 있다. 까까머리 중들이 바위돌 사이에 숨어서 이 경치를 엿보고 있다. 얽매이고 번거로운 집을 떠나 후미진 산골짜기를 찾아든 여인네들은 옷을 훨훨 벗어던지고 오랜만에 해방감을 만끽한다. 발레터. 어딜 가나 미인이 있는 곳에 사나이의 눈길이 따르기 마련이다. 신윤복은 같은 풍속화를 그리면서도 김홍도와 달리 매우 사실적인 화원이었다. 숨어보던 까까머리 중이
노파에 붙들렸으나 억센 젊은이의 힘에 당해낼 수 없는 듯. 젊은이는 웃음기마저 머금고 있는 걸 보면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가 보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아낙네들이 샘터에 모여 하소연하다 보니 어느덧 보름달이 높다. 밤 꽃구경 나왔던 선비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여인네들의 동정에 귀를 기울인다. 조선 왕조는 불교보다 유교를 숭상했기에 가난해진 중들은 거리에 나서 시주를 거두어야 했다. 여인네들의 한때를 만난 중들은 신바람이 났다. 여인들은 더없이 중요한 시주자들인 것이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부인이 절에 가는 것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절을 찾는 행차를 차린 것을 보면 필연 무슨 곡절이 있는가 보다. 해묵은 버드나무가 새잎을 들이우고 있는 아래에서 기생과 여승이라는 상반되는 길을 걷는 두 미모의 해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여러 가지 감회를 일으키게 한다. 통구스름하고 귀염성 있는 얼굴은 혜원이 그리는 여인들의 특징으로서 그의 이상적인 여인성이라고 하겠다. 지체 높은 양반이 기생과 동행하다 술락군에게 불심 검문을 받는다. 그 당시 서울 도성 안에서는 밤 늦게부터 이른 새벽까지 야간 통행을 금했다. 양반 체면에도 할 수 없이 술락군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동행한 기생은 양반의 권세를 믿는지 기세가 당당하다. 어느 시대 이건 밤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흥미있는 일이다. 유곽에서 일어난 술 취한 한량들의 싸움. 아마 한 차례 주목다짐이 오고 간 모양이다. 무예청의 별감이 방망이를 들어서 나이든 사람의 허세에 일가를 보내고 있다. 주막 풍경. 주막은 기생집에서 흥청거릴 형편이 안 되는 술꾼들이 드나드는 술집이다. 이곳에서는 오다 가다 만난 사람끼리라도 허물없이 서로 술잔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박한 인정을 찾아볼 수 있다.
벽오동 푸른잎이 가지마다 무성한 초여름의 기생방에서 한 젊은 풍류객이 뜰을 스치는 훈풍과 아련한 풀내음에 도취되어 있다.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기생은 당시 기녀의 세련된 옷맵시를 잘 보여준다. 한량들이 기와집에 둘러싸인 조촐한 초가 기생집에 모였다. 이런 곳에 찾아들면 의뢰의 술상이 차려지기까지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한때의 전경이다. 축대와 괴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대가의 후원이 틀림없다. 어느 귀한 집안의 소년티가 완연한 새서방이 춘종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했던 그때지만 남녀의 정에 아주 담을 쌓을 수는 없었나 보다.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누구나 내 사랑이야 남의 눈을 피해 은밀히 만나고 있는 두 사람. 몹시 엄격했던 당시의 가족 제도 속에서도 싹트고 있었던 남녀의 정이 엿보인다. 유유나게 어려운간에 꽃과 같이 고운 사랑 달빛 침침한 한밤중에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안다고 적혀져 있는 이 그림은 두 남녀의 은밀한 감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회원 신윤복이 살던 시대에는 태평스런 세월 속에 사람들은 다투어 풍류를 즐겼다. 따라서 생활 속의 여석도와 같은 그림들이 많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화원의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그 길로 출세한 회원이었으니 시대적인 취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 왕조 시대의 풍속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지금은 벌써 없어진 당시의 복장도 아울러 알 수 있는 회원의 그림은 오래도록 한국 사람들의 보배로운 유산으로 간직될 것이다.